당신의 꿈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우리는 밤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신비한 손님,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든 사이에 펼쳐지는 초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단순히 의미 없는 잡동산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 꿈들이 사실은 당신의 깊은 무의식, 억눌린 욕망,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기념비적인 저서 꿈의 해석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꿈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인간의 정신과 무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혁명적인 책을 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856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원래 신경과 의사였지만 신체적 원인 없이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기존 의학의 한계를 느꼈죠. 이 과정에서 그는 인간의 정신적 고통이 무의식에 억압된 기억과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프로이트의 시대는 과학과 이성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행동이 이성적 사고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의 주류 의학계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고, 그의 성적인 본능 즉 리비도에 대한 강조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당시의 심리학자들, 특히 행동주의 학파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내면을 탐구했으며, 그의 저서 히스테리 연구와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는 모두 기존의 학문적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카를 융과 알프레트 아들러와 같은 초기 제자들과의 관계는 정신분석학을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이론적 차이로 인해 결별하게 되면서 현대 심리학의 다양한 학파들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1900년에 출판되었지만 처음에는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고 그의 이론이 인정받으면서 이 책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저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꿈의 해석은 인류의 정신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대표작입니다. 실제로는 1899년 마지막 날 인쇄되어 새 세기의 시작과 함께 세상에 나왔죠.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프로이트는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세기,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열고자 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도덕과 과학적 합리주의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억압된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신경증 환자들이 급증했고 의사들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증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단순히 환자들의 신체적 증상에만 주목하지 않고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프로이트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에 대한 억압, 강요된 도덕률, 그리고 사회적 위선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억누르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사회적 압박이 무의식 속에 쌓여 신경증을 유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이 바로 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환자들의 꿈을 분석하며 꿈이 결코 무작위적인 뇌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억압된 소망과 욕망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혁명적인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의 이론은 당대의 주류 의학계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20세기 초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탄생시키는 초석이 되었고,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을 통해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무의식의 영역이 얼마나 거대하고 강력한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심리학 서적을 넘어 인간의 존재와 의미를 새롭게 탐구하는 철학적, 문화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파트 1. 꿈의 구조와 작동 원리. 꿈의 해석의 핵심적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이 단순히 무작위적인 이미지들의 나열이 아니라 엄격한 규칙과 원리에 따라 형성되는 정신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꿈이 소망 충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낮 동안 억압되었던 무의식적 소망이 밤에 꿈이라는 형태로 변장하여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작용합니다. 바로 꿈 내용과 꿈 사고입니다.
꿈 내용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억하는 꿈의 표면적인 이야기나 이미지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을 날거나 시험을 보는데 옷을 입지 않았거나 쫓기는 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표면적인 내용이 꿈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무의식적 욕망이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변형된 위장이라고 보았죠. 반면 꿈 사고는 꿈에 숨겨진 진짜 의미이자 무의식적 소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프로이트에게 있어 진정한 꿈의 해석이란 바로 이 꿈 사고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꿈 내용을 꿈 사고로 변환시키는 4가지 주요 기제를 설명합니다. 첫째, 압축입니다. 컨덴세이션이라 하는데 여러 개의 무의식적 생각이나 이미지가 하나의 꿈 이미지로 압축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꿈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실제로는 여러 사람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무의식의 효율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압축은 여러 복잡한 감정이나 기억이 하나의 상징으로 응축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꿈을 해몽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꿈 분석을 통해 이러한 압축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둘째, 전치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무의식적인 생각의 중요성이나 감정이 덜 중요한 다른 이미지로 옮겨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꿈속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물이나 인물에게 옮겨져 나타나는 경우가 전치입니다. 이는 무의식적 검열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금지된 욕망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꿈을 꾼 사람은 꿈의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심벌라이즈이라 하는 상징화입니다. 무의식적 사고가 특정한 상징적 이미지로 대체되는 과정입니다. 프로이트는 특히 성적인 욕망이 다양한 상징들로 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길고 뾰족한 물건 칼, 지팡이, 탑 등은 남성 성기를, 둥글고 움푹 패인 물건이나 동굴, 상자, 방 등은 여성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징이 성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러한 상징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꿈 해몽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세컨데리 리비전이라 하는 2차 가공입니다. 꿈을 꾸고 난 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꿈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되는 과정입니다. 꿈의 내용이 원래는 파편적이고 비논리적일 수 있지만 2차 가공을 통해 낮의 의식적인 사고에 맞게 다듬어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꿈을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꿈의 본래 의미를 더욱 왜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모든 과정을 꿈 작업이라고 명명하며 꿈이 어떻게 무의식의 소망을 위장하고 표현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였으며 꿈의 해석은 이 왕도를 탐험하기 위한 첫 번째 지도가 되었습니다. 파트 두 번째, 꿈의 내용 분석과 사례 연구.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수많은 자신의 꿈과 환자들의 꿈을 실제 사례로 들어 이론을 증명합니다. 그는 단순히 이론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꿈의 해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그에게 있어 꿈 해몽은 단순한 점치기가 아니라 엄격한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이 적용되는 과학적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이르마의 주사라는 프로이트 자신의 꿈입니다. 그는 이 꿈을 꿈의 해석의 서두에 배치하며 자신의 분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로이트가 손님들을 맞는 큰 홀에 있는데 그에게 잘 치료되지 않는 환자 이르마가 나타납니다. 프로이트는 그녀의 상태를 진단하며 그녀의 동료 의사 오토가 준 주사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비난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목 안쪽이 부어오르고 세균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 꿈을 해몽하기 위해 연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꿈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 즉 이르마, 오토, 주사, 부어오른 목 등에 대해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기억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자신을 독려합니다. 이러한 연상을 통해 그는 꿈에 숨겨진 의미, 즉 꿈사고에 도달합니다. 꿈속에서 프로이트는 자신의 환자 치료 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고 대신 동료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의식적 소망을 드러냅니다. 꿈속의 이르마는 단순히 한 환자가 아니라 그의 치료에 대한 불안감과 성공에 대한 소망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주사는 그가 환자에게 했던 치료 방식과 관련된 불안을 나타내며 부어오른 목은 그의 치료 실패에 대한 죄책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직업적 불안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꿈으로 변형되었는지 보여주며 모든 꿈이 소망 충족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통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자신의 주요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는 남자아이가 아버지에게 적대감을, 어머니에게 성적인 애착을 갖는 무의식적 경향이 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죽는 꿈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제거하고 어머니를 독점하려는 어린 시절의 소망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성적인 욕망이 인간의 정신 활동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로이트의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불안 꿈과 징벌 꿈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꿈이 항상 소망 충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악몽이나 불안 꿈은 무의식적 소망이 너무 강렬하여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쫓기는 꿈은 리프레션 즉 억압된 욕망이나 죄책감이 자신을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징벌 꿈은 꿈꾼 자신의 무의식이 스스로의 욕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처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소망 충족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이트는 이 또한 무의식의 복잡한 작동 방식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즉,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소망과 동시에 그 욕망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소망이 공존하는 것이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처럼 다양한 꿈의 사례를 통해 무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꿈의 몽이 단순히 정해진 상징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꿈꾼 사람의 개인적인 역사와 무의식적 연상을 깊이 파고드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꿈의 해석은 이러한 철저한 방법론적 분석을 통해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토대를 구축했으며 인간의 정신활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파트 3 꿈의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확장. 꿈의 해석은 단순히 꿈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정신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프로이트의 거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합니다. 그는 꿈의 분석을 통해 무의식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 무의식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꿈이 무의식의 가장 순수한 발현 형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꿈이 신경증 환자들의 증상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신적 삶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꿈은 잠든 동안 의식의 검열 기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무의식에 억압된 소망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이때 무의식은 1차 과정이라는 비논리적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고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의식이 사용하는 논리적이고 현실 지향적인 2차 과정과 대조됩니다. 꿈의 기괴하고 혼란스러운 특성은 바로 이 1차 과정의 결과입니다. 프로이트는 또한 꿈을 심리적 활동으로 규정하며 꿈이 뇌의 단순한 생리학적 반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꿈은 우리 내면의 갈등, 억압된 기억,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다루는 정신적 작업입니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꿈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에 억압된 성적 욕망이나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 속에 남아 꿈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신분석학에서 유년기 경험의 중요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책은 꿈의 해석을 넘어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들을 정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불쾌한 기억이나 욕망을 의식에서 추방하는 방어 기제이며 이는 꿈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꿈은 바로 이 억압된 내용들이 변장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죠. 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에 대한 그의 주장은 꿈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는 꿈을 통해 무의식적 성욕인 리비도에 어떻게 발달하고 그것이 인간의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꿈의 해석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정신 결정론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는 꿈의 내용 하나하나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두 의미와 원인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꿈의 모든 요소들은 꿈꾼 사람의 무의식적 소망, 갈등, 그리고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정신 활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꿈의 해석은 단순히 잠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재해석한 혁명적인 저술입니다. 이 책을 통해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를 처음으로 조명하고 꿈이라는 창을 통해 그 거대한 세계의 비밀을 엿보게 했습니다. 이는 후대의 심리학, 철학, 문학, 예술 등 모든 인문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결말부 꿈을 통해 나 자신을 만나다. 꿈의 해석은 단순한 심리학 철학적 이론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꿈이라는 낯선 세계를 탐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촉구합니다. 프로이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숨기고 있는 비밀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의식적인 생각과 행동만이 우리를 구성한다고 믿지만 꿈의 해석은 무의식적 욕망과 충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갈등, 숨겨진 소망, 그리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꿈을 해몽하는 행위를 넘어 자기 이해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둘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모든 요소가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의 내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사소한 실수, 반복되는 패턴,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사실은 무의식적 욕망이나 충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솔직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프로이트의 꿈 분석은 종종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무의식적인 공격성, 성적 욕망, 질투와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을 마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두운 면까지 솔직하게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성장이 가능합니다. 꿈의 해석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꿈의 해석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리학, 정신과 상담, 자기 개발에 익숙해진 것도 프로이트가 개척한 길 덕분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꿈의 해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책은 꿈을 해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숨겨진 정신을 탐험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꾸게 될 꿈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꿈이 여러분에게 어떤 비밀을 속삭여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인류가 가장 사랑한 소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순수함과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제 세계 명저 100권의 인문학 공부 출발점에 희망과 용기 가득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